여러분, 오늘 아침에 평소 하시던 습관을 실천하셨습니까?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뜨거운 물이 김이 나는 컵에 꿀 한 스푼을 넣고 후 하고 불면서 드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꿀물 한 컵이 겉으로 보기에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약 10명 중 6명은 만성 신장 손상 징후를 보이지만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참고 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년층을 진료하며 상담해 왔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뜨거운 꿀물이라고 답하십니다. 몸에 좋으려고 노력하셨겠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피로하게 하고 하루하루 조용히 부담을 쌓이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의 근원, 선천적 기운의 뿌리로 봅니다. 즉,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년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이 붓거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아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한 작은 징후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제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신장이 피로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징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각 항목을 마음속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붓고 평소 옷이 갑자기 꽉 끼는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아 여러 번 물을 내려야 사라지는가? 밤에 3번 정도 소변 때문에 깨는가? 저녁에 다리가 붓고 신발이 갑자기 작아지는가?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피로하고 노인정에 앉아 있어도 불편한가? 위 징후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보인다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운에 맡기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식탁과 부엌에서 작은 습관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장과 몸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 아침 습관과 한 컵의 물을 조절하여 신장이 자연스럽게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입니다. 신장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매일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을 오래된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 70년 동안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찌꺼기가 두껍게 쌓여 결국 막힐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후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댓글에 숫자를 기록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60세 이후 신장은 이전처럼 일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67세 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다니고 식사도 규칙적이며 명료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신이 붓고 호흡이 어려워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만성 신부전 3단계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말없이 안타까운 마음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약해집니다. 신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 200만 개의 작은 역과장치인 사구체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10년마다 각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평균 8매레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세 때의 절반 정도 기능만 남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짠 음식, 김치, 된장국, 젓갈 등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나트륨은 신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걸러내도록 강제하며
작은 역과 장치 하나하나의 압력이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몸이 붓고 이유 없이 피로함을 느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의 식습관을 조정하여 신장이 쉴 기회를 갖고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짠 음식, 김치, 된장국, 젓갈 등을 즐겨온 신장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정수기의 필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찌꺼기가 많은 물을 계속 걸러내면 금세 막히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신양허라고 부릅니다. 즉, 신장의 양기가 약해져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 하루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계신지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지친 신장은 우리가 작은 것들을 계속 무시한다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답은 바로 자신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신장이 약하면 단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제된 백설탕이지 자연 그대로의 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설탕은 죽은 결정체로 사탕수수에서 단맛만 추출한 것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혈액이 점성이 생기고 신장 속 작은 혈관이 손상되는데 마치 공장 폐수를 정수기 필터에 바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연 꿀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꽃과 벌이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설탕에는 없는 180종 이상의 효소,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들어가면 세 가지 특별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염증 감소. 플라보노이드와 프로폴리스가 사구체 혈관을 딱딱해지지 않게 도화 조직이 경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2021년 연구에서는 꿀 속 항산화 효소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는 신장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있어 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자연적인 산소 형태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성분은 요로와 방광 속 원치 않는 세균을 제거하고 기존 염증 자국을 씻어냅니다. 작용 방식은 상처 소독과 비슷하지만 훨씬 안전하며 완전히 자연스럽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셋째, 꿀은 신장에 휴식을 줍니다. 밥, 고기, 생선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요산과 같은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신장은 이를 처리하느라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마치 하루 종일 계속되는 근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꿀은 벌이 이미 소화해 놓은 상태로 단당류 형태로 몸에 들어가 거의 찌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지친 신장에게 오늘은 조금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에서는 꿀을 신장 양기를 돋우는 보양식품으로 여겼고 혈기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점차 이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부엌에 꿀이 남아 있습니까? 댓글에 사용 중인 꿀 종류를 알려주시면 60세 이후 분들에게 적합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꿀 자체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온도입니다. 꿀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신장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공기가 서늘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 전기 주전자를 눌러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김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물을 컵에 따라 꿀 한 스푼을 넣고 저어 마셨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익숙한 아침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마신 것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탕물 한 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꿀 속 귀한 효소와 항산화 성분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 6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끓는 물 거의 100도에 닿으면 벌들이 수천 번의 비행으로 모은 소중한 생명력이 거의 모두 사라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고급 인삼을 사서 너무 센 불에 끓여 영양분을 다 날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더 큰 위험도 있습니다. 꿀이 파괴되면 몸은 그것을 단순한 설탕으로 인식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은 여분의 설탕을 걸러내느라 힘들게 일해야 하고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장을 쉬게 하려고 마신 꿀물 한 컵이 오히려 신장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기름을 더 부은 격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온도는 약 40도입니다. 여름철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면 적정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꿀이 완전히 녹고 수백 가지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꿀을 너무 뜨겁게 타서 드셨습니까?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온도만 조절해도 이미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수년간 60세 이후 분들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변화가 단순해 보여도 건강을 수십 년 더 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실험한 결과 꿀과 함께하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부산이나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식초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즉시 생각합니다. 신장이 약한데 이렇게 신맛이 강한 걸 먹어도 될까? 바로 이때 많은 상식이 뒤집힙니다. 체외에서는 산성이지만 체내에 들어가 분해되면 알칼리로 변합니다. 우리 몸, 특히 60세 이후에는 고기, 흰쌀, 심지어 짠 음식에서 산성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것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관절 통증, 다리 붓기, 야간 빈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꿀과 식초가 만나면 과도한 산을 중화하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싱크대 표면에 흐르는 무리대를 씻어내듯이 말입니다. 특히 식초 속 구연산은 작은 신장 결석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냄비나 싱크대에 낀 때를 식초로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밥을 먹을 때 김치나 된장국을 빼기 어렵습니다. 그때 신장은 나트륨 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꿀 속 칼륨과 만나면 체내 여분의 나트륨 배출이 용이해지고 붓기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소문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도 꿀, 식초 혼합은 선약, 장수 음료로 불렸습니다. 전통 경험과 현대 관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식탁 위에서 똑똑하게 조합하면 신장을 쉬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노년을 덜 의존적이고 덜 걱정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엌에서 직접 준비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을 공유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약 200ml를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고 편안한 정도입니다. 자연꿀 한 큰술을 넣습니다. 당 섭취를 조절 중이시라면 반 큰술로도 충분히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 발효 식초 한 작은 술을 넣습니다. 취향에 따라 쌀 식초나 사과 식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식초 향이 민감하다면 신선한 레몬즙 6방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저을 때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금속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꿀 속 소중한 성분은 금속과 접촉하면 효능이 감소합니다. 사소한 디테일 같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신장 해독 음료는 공복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신맛과 단맛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신장이 밤새 쌓인 독소를 세척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오늘부터 여러분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함께하며 우리는 더 큰 힘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노년에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병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사용 시점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손을 뻗어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조용히 하루 종일 신장의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장을 위한 해독 음료를 대신 마시면서 몸에 일하기 전에 회복하세요라고 천천히 알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바로 일어나서 공복일 때입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이용해 장기들을 정리합니다. 이때 신장은 마른 논처럼 갈라져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과 식초를 타 마시면 신장의 사구체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는 가벼운 비처럼 작용합니다. 아침 식사 약 30분 전에 마시면 몸이 한결 가볍고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고 손이 다시 커피나 간식을 찾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장이 경고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과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길 권합니다. 동양의학에서 계피는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재료로 여겨집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혈액이 신장으로 잘 흐르고 오후의 피로감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수면 중 신장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하루 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집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작은 술과 약간의 물을 천천히 마시면 뇌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마시거나 야간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신장의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시간대 중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세 가지 황금 시간대를 정확히 실천하셨다면 이제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마셔도 2단계를 놓치면 효과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이유,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71세의 이 모 씨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노인회에서 윷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가 끝나면 발이 붓고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였으며 소변에는 거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였습니다. 김영수 의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신장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수치나 건강이 아니라 누가 손주들을 돌보고 누가 장남 결혼식에 데려가 줄지였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자녀들에게 지울짐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신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여전히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마셨고 오후에는 노인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2잔이나 마셨습니다. 저는 즉시 이 두 가지 습관을 중단하고 약 40도 정도의
꿀 식초물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배뇨가 편안해졌고 일주일 후 발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에서 1.5로 떨어지고 염증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모 씨는 매일 아침 꿀, 식초물로 하루를 시작하며 노인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신장을 지키고 한 걸음씩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꿀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세포에 부드러운 생명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몸에 은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꿀을 판매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노년에도 자율성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분에게는 좋지만 칼륨을 배출할 수 없는 분에게는 체내에 쌓여 심장 박동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이면 꿀을 마시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지만 여전히 당입니다. 식후 혈당이 너무 높으면 꿀을 자주 마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식단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한 작은 술만 섭취하며 채소나 현미밥과 같은 섬유질과 함께 흡수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을 주지 마십시오. 건강한 아기라도 아직 몸이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꿀에는 보툴리눔 균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위산이 강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1세 미만 아기를 돌보는 경우 아직 몸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만으로도 아이가 호흡, 곤란, 경련,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꿀을 맛보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돌 지난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벌에 쏘인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입술이 붓는 경우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손등에 한 방울만 테스트하고 몇 분간 반응을 관찰한 후 섭취하십시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비법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며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단 1분만으로도 신장을 회복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등 뒤 허리 양쪽에 위치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찬 기운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액과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관 안에서 돌처럼 굳습니다. 따라서 신장을 안팎으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두 손바닥을 펴고 빠르고 강하게 문질러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합니다. 하나, 둘, 셋, 약 3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서 퍼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며 마치 신장에 히터를 켠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몸이 스스로 활력을 유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손바닥의 열기가 식기 전에 두 손을 허리, 양쪽 움푹 들어간 부분, 등 뒤에 위치한 신장 부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네, 바로 그곳이 신장이며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경혈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위아래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마치 오래된 관안의 찌꺼기를 닦아내듯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꿀, 식초물 한 컵을 마신 직후 이 마사지를 정확히 30회 시행합니다. 안쪽에서는 따뜻한 꿀이 신장 속을 씻어내고 등 뒤에서는 두 손바닥의 열기가 혈관을 서서히 확장시킵니다. 내부와 외부를 함께 활용하면 밤새 굳었던 신장이 점차 깨어나고 몸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매일 아침 허리의 뻐근함이 확연히 줄고 배뇨가 강하게 나오며 오래 막혀있던 관에 밸브를 연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년이 참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비롭지 않지만 매일 실천하면 효과가 있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껍질에 포함된 팩틴이 신장 속 오래된 찌꺼기를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여 신장 속에서 잠들어 있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반 개만 천천히 씹으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수분 섭취가 적은 분에게 배는 신장의 밸브를 여는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소변을 촉진하고 독소를 씻어내며 즉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찐 배 한 그릇은 신장에게 작지만 귀한 선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신장의 굳은 혈관을 보수하여 하루하루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오후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블루베리를 찬물에 약 30분 담가 칼륨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면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여전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신장을 위한 3가지 조력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신비한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신장 관리 방법, 꿀, 식초물,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 건강을 위한 황금 습관들을 살펴본 후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분을 내어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5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 지금 배운 내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층 신장관리 관련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 1. 매일 꿀을 마셔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자연 꿀만 사용하시고 하루 1티스푼을 약 40보/c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60%c 이상 뜨거운 물에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꿀, 식초물이 신장 해독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네, 올바르게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연 발효된 꿀과 식초는 과잉산을 중화하고 배설을 도우며 부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금 시간대에 맞춰 꾸준히 마시는 습관과 함께 해야 합니다. 3. 꿀, 식초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3가지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 오후 3, 4시경, 피로 감소, 신장순환 촉진, 취침 1시간 전, 밤 동안 신장 회복 지원. 4. 누가 꿀을 마시면 안 되나요? 답변. 1세 미만 아기, 신장이 매우 약해 칼륨 배설이 어렵거나 크레아티닌 3인 경우, 혈당이 안정되지 않은 당뇨 환자,
꽃가루 알레르기나 벌에 쏘인 적이 있는 분? 5. 신장에는 꿀과 설탕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답변. 자연 꿀이 더 좋습니다.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살아있어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쉬게 합니다. 정제당은 혈액을 좀 더 높게 하고 신장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6.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사과, 배, 블루베리는 신장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고 독소를 줄이며 순환을 개선하는 자연 조력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씹고 껍질까지 섭취하면 효과가 더 높습니다. 7. 따뜻한 물에 꿀을 타려면 몇 도가 적당한가요? 답변. 약 40메가시베가 손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화상 위험이 없는 온도입니다. 효소와 영양소를 유지하기에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8. 물을 마신 후 신장 마사지를 해야 하나요? 답변. 권장합니다. 손바닥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허리 양쪽에 올리고 30회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이 깨어나며 꿀, 식초물과 함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9. 당뇨가 있는 사람도 꿀을 먹을 수 있나요? 답변. 혈당이 안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티스푼 정도 사용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현미와 함께 섭취하여 흡수를 늦추십시오. 10. 장기간 꿀, 식초물을 마셔도 문제 없나요? 답변.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마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뜨겁게 타지 않기, 과다 섭취하지 않기, 황금 시간대를 지키기,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검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학습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침에 너무 뜨거운 꿀물, 짠 음식 섭취, 기상 직후 커피 마시기 등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신장을 몰래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굴 부종, 다리 붓기, 거품, 소변, 야간요, 과도한 피로감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참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돌볼 시기입니다. 20년 이상 고령층을 만나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채널은 강조합니다. 신장은 생명의 근원이며 신장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지키고 독립적이며 가벼운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꿀, 식초물을 올바른 온도 49로 식으로 타서 효소와 항산화 성분을 유지하며 신장을 쉬게 합니다. 3가지 황금 시간대에 물을 마셔 신장을 지원합니다. 아침 공복, 오후 3, 사시,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손바닥으로 신장 부위를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밤새 잠든 신장을 깨웁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식품으로 신장을 보조, 신비한 약이 아니라 체내 조절과 독소 배출,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인지 1세 미만 아기, 신장이 약한 분, 혈당 관리가 불안정한 당뇨 환자, 벌꽃가루 알레르기,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신장은 건강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숙면과 함께 노년이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임상 경험, 과학적 연구, 동양의학 철학에 기반해 고령층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신비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의 똑똑하고 과학적인 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친구 및 가족과 공유, 그리고 60세 이후 안전하고 실용적인 건강 비법을 더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바라는 점은 매일 몸이 가볍고 신장이 건강하며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은 능동적으로 살고 자신을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작은 비법을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꿀, 식초물 1컵, 신장 마사지 30회, 아침 식사에 사과나 배추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신장을 쉬게 하고 몸을 정화하며 진정으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십시오.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 건강, 숙면, 가볍고 튼튼한 몸을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올바른 따뜻한 물 1컵부터 시작하여 노년을 능동적이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기로 만드십시오.